실제 원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약재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재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등록하고자 하는 약을 일단 선택을 하기 전에 약물 정보를 하나 가져오고 그 정보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전문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가에서 약가를 누르신 다음에 약가를 찾아야 되는데 많이 쓰는 방법은 약가 코드를 알면 약가 코드, 약가 이름을 알게 되면 약가명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성분 코드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처음 등록할 때는 약가 코드나 약가명.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약재가 오늘 이제 로수암핀이라고 하는 약재인데요. 일단 한글하고 영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가끔은 그 한글하고 영문이 이게 잘 토글이 안 돼서 글자를 못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한글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검색 글자를 다 쳐도 되고 일부만 쳐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과명으로 찾아도 되고, 성분 코드로 찾는 방법은 일단은 제가 성분 코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약과명으로 찾은 거고요. 성분 코드로 찾는 약과 코드로 찾는 방법, 즉 이 약과 코드는 보험 코드입니다. 보험 코드로 찾는 방법은 보험 코드를 알게 되면 여기서 보험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치셔도 되고 일부만 찾으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코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코드를 보험 코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시 일단 대부분 이제 약간 명으로 찾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글 누르고 이렇게 했죠. 오늘은 로수암핀정으로서 5에 5mm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약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등록칸에 아무것도 안 찍혀 있으면 기존에 이 약재의 코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등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함으로써 이 등록하고자 하는 기본 정보가 좌측에 이쪽에 뜨게 됩니다. 그럼 요거 이제 등록을 맞춰야 되는 그런 정보니까 필요한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약재를 검색한 후에 등록하고자 하는 약재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야 됩니다. 마우스를 더블 클릭 2번 누르시고 이렇게 코드 정보가 기본적으로 온 게 있죠. 이대로 등록해도 사실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 코드, 예를 들어서 중복해서 똑같은 약을 2번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정보도 더 고쳐야겠지만 급한 대로 쓰실 땐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용자 코드라든가 몇 가지를 좀 고쳐야 될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약재 정보를 좌측으로 가져온 다음에 일단 약에 대한 그 등록 정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뭐 킴스나 드럭 인포를 쓰시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식약청에 의약품 안전나라라고 해서 여기에 의약품 정보 검색이 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는 뭐 유료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약재 등록할 수 있는 정보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등록하고 하고 싶은 약재에 다른 정보를 좀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을 해서 엔터를 치시고 지금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약재를 찾으셔서 5에 5mm죠. 로수암핀죠. 그럼 이 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금 보시고, 여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수가명은 뭐 특별히 고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수가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가로 안인데요. 가로 안에 있는 일정 있죠.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처방전에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면 코멘트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글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쳐 놓으면 습관명도 고칠 수가 있는데, 처방전에 찍히는 건 5에 5mg 일정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게 아니라 5에 5mg 그 램까지만 찍히게 되고요. 가로 안의 글자는 무시됩니다.
요건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수가명을 주로 밀리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글로 붙이기도 하거든요. 사용자 코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어두에 붙는 우리가 헤드, 우리 프리픽스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제인 경우에는 이 P라는 대문자 이니셜을 붙이는데, 이거는 이제 필이라는 약제 의미고 저 개인적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A로 시작하는 거를 경구 약제로 할래, 아니면 뭐 타블렛이니까 뭐 TB로 할래, 한자만 붙일 수가 있어요. 사용자 코드는 지금 기본적으로 10개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한자밖에 쓰지 못하겠네요. T를 붙일 수도 있고 뭐 P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구분 없이 그냥 쓰셔도 되지만 고유한 약제의 고유한 코드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64215230 또는 P를 붙여서 이 코드는 하나밖에 등록이 안 돼요. 사용자 코드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고유 사용자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P642105230은 유일한 코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같은 약을 이중 등록하기 위해선 이 사용자 코드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수가명 영어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대로 하면 나중에 영문 처방전 낼 때 한글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영문으로 고쳐야 되는데, 많이 쓰는 방법은 기존 약제에서 요 유효 성분 있죠, 요걸 영문으로 바꿔서 등록을 해줍니다. 이지스에서 이거 등록해주면 되는데 왜 이거 일일이 다 사용자가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약제 정보 신평을 통해서 각 개발 회사로 가는데 거기 마스터 파일에는 영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영문 기초 마스터 코드를 만들어 좀 편리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플러스 노수가 스타팅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나중에 처방전을 기본 한글 처방전으로 하면 이 글자로 들어가고요, 영문 처방전으로 하면 이 글자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문 처방전 세션에서 동영상으로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적용일자는 뭐 기본적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음 이 약을 쓸 약일보다 이전에 등록일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020년 4월 10일이니까 이 적용일자가 최소한 4월 10일, 오늘이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이전에. 이건 고쳐놓을 필요 없고, 처리 부서도 그냥 약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정보 건드릴 필요는 없는, 이 부분은 건드릴 필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코드, 숙가명 한글, 숙가명 영어, 이 정도는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제 투여량이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약제 정보를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투여량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시고, 그래서 투여량은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일록 하고 횟수도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경구약제는 여기서 건드릴 게 없습니다. 됐고, 원외 처방 대부분 원외겠죠. 근데 이제 정신과나 그 다음에 투석하는 데에서 원내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대체약품은 아직 여기서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약을 만들 때는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제약회사명에 가끔 그 판매사로 등록이 되거나 또는 그 제약회사 만든 회사명으로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편집이 안 된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판매사로 돼 있는데 뭐 개발사로, 제약회사로 할 때는 이걸 수정해 주시면 되고, 반면에 개발사로 돼 있는데 나는 판매회사로 할래 할 때는 이 제약회사명 고쳐도 됩니다. 예외 사유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더 필요 없고, 용법이 있죠. 그래서 용법도 기존의 용법 기초에서 만든 용법대로 마스터해서 조회하셔서 이 중에서 필요한 거, 이 정보도 가급적이면 차근차근히 만드실 때는 여기 용법 용량에 맞춘 요 방법에 따라서 여기 기본적으로 투여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1회 당해서 요것도 용법만 건드리면 될 것 같고, 다른 거는 경구약제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제1상병, 제2상병인데,
제가 이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 두 가지를 다 등록한 이유는 처음 타겟으로 한 건 이거는 이제 상병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상병이 한두 가지 이상인 약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상병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H2 블로커 같은 경우는 위염도 있고 식도염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에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상병이 여러 개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묶음 상병에서 묶음 처방에서 상병을 조절하고 이렇게 명확한 것들, 예를 들어서 고혈압도 명확하고 고지혈증도 명확한 것들은 여기다 좀 쓰시면 되고요. 방법은 코드를 아시면 바로 이렇게 혈압, 고혈압 I109죠. 이렇게 엔터를 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요 버튼을 누르시면 돋보기를 누르면 내 코드를 몰라요. 그럼 여기서 코드 이름을 치시고 그래서 고콜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선택을 하면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드를 아시면 직접 누르셔도 코드 번호를 쓰시고 엔터 또는 모르시면 이 돋보기를 눌러서 여기서 코드나 병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다 안 쳐도 되거든요. 이 앞부분만 제가 사실 넣으려고 했던 거는 2785 코드인데 이걸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X 다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여기서 중요치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 JX999, MX999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줄 단위로 들어갈 때 뭐 명세서 단위 들어갈 때 이렇게 특정 내역을 아예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경구약제는 뭐 여기에 선택이 되지 않고요. 간염약을 넣을 때 JX999가 필요한 약제 등록할 때 한번 제가 추가로 넣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일반적인 약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확인해서 사용자 코드부터 다 확인을 하셨으면 이게 이제 약제 정보에서 건드릴 만한 거고요.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용자 코드, 그 다음에 수가명 한글, 수가면 0,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일 투여량, 일일 투여 횟수, 그 다음에 용법, 그 다음에 상병. 가급적 상병은 한 가지로 등록되는 약제 아니면 등록하지 말고 나중에 묶음해서 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상병. 그래서 이 정도만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 입력한 것을 확인하셨으면 여기를 잘 보세요. 등록편에 제가 이제 지금은 아직 저장을 해 놓은 상태가 아닌데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제 등 정보가 저장이 돼요. 자, 저장.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찍혔죠? 요거는 이제 지금 등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지금 내가 등록된 약은 이게 등록됐다라는 표시가 뜨고요. 아래쪽에서 검색하셔야 돼요. 여기 아래쪽에서 부암킨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등록된 약이 나와요. 이게 제가 등록한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실수하신 게 뭐냐면 이게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게 등록된 정보인 줄 알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 보면 이거는 새로 등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 P 코드로 시작하는 약제 말고 똑같은 약제지만 내가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이 약은 다른 약이 돼버립니다. 요거 실수하지 않도록 해줘요. 이게 제일 많이 실수고요.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등록한 약제는 반드시 아래쪽에 선택해서 아래쪽에서 더블릭해서 이거를 수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약을 등록 정보를 왼쪽에 띄우고 싶으면 체크된 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요걸 누르시는 것도 아래에서 더블 클릭한 거랑 똑같은 액션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록된 약을 수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아래쪽에서 찾으셔서 더블 클릭하는 방법. 아니면 여기서 약 이름을 찾으신 다음에 요 체크된 거 까만 원형 요거는 등록된 거니까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해서 등록된 걸 체크하시면 이건 등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사용자 코드 검색하기 아래쪽에 두 개, 세 개 나오면 두 가지 이상 등록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밑에 두 개가 있다면 똑같은 약제가 다른 코드로 두 개가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약재 코드를 선택하실 때 더블 클릭 아래에서 선택해서 가급적 아래에서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서 여기서 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한 칸을 띄고 여기서 저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코드 존재합니다. 덮어 쓰시겠습니까? 확인하면 이 코드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더블 클릭한다는 건 새로 등록하겠다라는 액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약이나 등록이 심지어 되어 있는 약도 내가 더블 클릭하는 거는 이거를 무시하고 새로 하나 약재를 등록하겠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P를 누르잖아요. 그럼 어떤 메시지가 오냐면 저장을 누를게요. 그러면 코드가 이 코드랑 이 코드랑 겹치겠죠.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기존 코드가 존재합니까? 덮어 쓰시겠습니까? 이해해버리면 이 코드 정보가 이걸로 확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했는데 더블 클릭했다. 그럼 이 정보가 뒤집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 사인적 코드가 다르면 이중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 가급적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되게 보면 약 하나가 4개, 5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밑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 코드를 수정하는 줄 알고 이걸 고친 다음에 등록하는 실수가 제일 많습니다. 처음 개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을 수정할 때는 되도록 아래에서 하세요. 위에서 더블 클릭하는 건 새로 등록하는 거고, 굳이 위에서 기존 약재를 수정하려고 한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재에 대해서는 약재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참고적으로 여기 검색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성분 코드를 찾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 코드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주로 같은 그룹의 약재, 이름을 잘 모르고 한 가지 약재는 아는데 그런 약이 어떤 약이 있을까 할 때 이렇게 여기 치시면 성분으로, 물론 다 안 치셔도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엔터를 치시면 여기에 관련된 성분 코드 약이 다 나옵니다. 또는 이렇게 앞에 것만 쳐도 되겠죠. 이렇게 6739로 시작하는 성분 코드, 673으로 시작하는 성분 코드가 다 나옵니다. 성분 코드로. 그래서 요거는 찾으시면 되고, 상한가 약재명 규격 단위, 제조사도 뭐 구분하는 거 검색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급여분 조건에서는 급여인지 또는 뭐 이런 부분들만 따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급여하는 약만 난 조회하겠다. 그럼 이렇게 급여 조건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퇴장 약재만 내가 선택해서 확인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 가능하겠죠. 그래서 급여 조건하고 퇴장 방지 부분, 임의 조제 불가, 희귀약품 또는 이제 투여 경로 있죠. 나 주사제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해서 조회를 하면 주사제만 나오겠죠. 또는 이제 주사제 말고 외용량만 검색하겠다. 외용량만 나오고요.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약가명으로만 따로 검색이 가능해요. 텁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인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자면 여기 처방 색상 말씀 안 드렸네요. 이 색상을 선택하시면 약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장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자, 실제로 처방하는 내역에 있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이 등록된 약재를 외래진료로 가셔서 한번 해볼게요. 한글로 치시죠. 보통 코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코드를 외우는 방식은 좀 너무 어렵고요. 사실 코드는 어떻게 보면 이지스에서는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록했던 거 로수 암핀 이렇게 나오죠. 더블 클릭하면 등록한 정보 그대로 나오고 색상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처방전 발행할 때 영문을 하게 되면 아까 등록했던 그 영문 정보 그대로 약재 코드가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병이 이렇게 자동으로 붙었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병 자동으로 붙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횟수나 이런 것들 마스터 그대로 정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